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톡톡 연금부자 양승정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노후, 그 노후 준비, 가장 중요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연금 톡톡에서 자세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3가지 수령 방법,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사회제도입니다. 사회제도는 많이 잘 아는 만큼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잘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나중에 눈물 흘리는 유족연금의 필수 지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60에서 65세가 되어서 평생 동안 받는 노령연금, 가입기간 중 장애가 생겨서 받게 되는 장애연금,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인 가입자가 돌아가셨을 때 받게 되는 유족연금입니다. 먼저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을 알아볼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 해자가 사망한 때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2 이상인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내용은 장황하지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좋은 제도일까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이 만들어진 88년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외벌이였습니다. 가장 많이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남편이 그 국민연금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받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배우자는 살 길이 막막하셨겠죠. 그래서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도 연금을 평생 주자라는 취지로 유족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이지 국민연금이 없는 배우자에게는 동아줄 같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건보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딱 봐도 좋은 제도죠?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 그러다 보니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유족연금이 요즘 시대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이 살아계신 분에게 지급되겠죠?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과 살아계신 분의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남편은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기본연금을 받고 있고요. 부인은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신다면 200에서 50 더해서 250만 원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좋겠죠. 하지만 남편이 조기에 돌아가실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200만 원을 받다 돌아가시면 2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에 유족연금은 200만 원의 60%인 120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이때 120만 원을 부인에게 지급하려고 보니까 부인은 원래 50만 원을 받고 있었네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유족연금은 중복 수령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인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족연금 120만 원 받을 건지 아니면 본인의 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 120만 원의 30%인 36만 원을 더해서 50 플러스 36, 86만 원, 86만 원을 받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30%는 주네요. 이 경우 당연히 유족연금 120만 원 받겠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받던 50만 원, 즉 평생 본인이 나입한 국민연금은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조금 일찍 돌아가시면 본인이 평생 일하면서 나입한 국민연금과 일부러 나중에 채우려고 임의가입이나 추납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국민연금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전액 원금 손실 또는 조금만 받고 대부분 손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국민연금액이 차이가 클 경우에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추납 이런 거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납입한 금액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별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족연금의 중복수급 제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수령하면 되는데 배우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국민연금이 정하는 유족의 범위를 잘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자녀는 25세 미만, 부모는 60세 이상, 손자녀는 19세 미만, 조부모는 60세 이상. 위 경우 25세 미만 자녀나 내가 죽을 때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가 안 계실 경우 유족연금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인지하시고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받을 사람이 없으면 다 사라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형제자매나 친척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사망일시금은 기준소득 월액의 4배 이내에서 지급하는데요. 2024년 기준 기준소득 월액은 약 298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4배인 1192만원 이내에서 장례비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설명드리면서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유족의 정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등이 나옵니다. 그냥 지나치게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안 알아보고 넘어갔다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 잘 들어보세요. 특히 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라는 항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내용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있지 않은 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실제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수시로 통화했다는 통화 내역, 돈이 왔다 갔다 한 통장 내역, 그리고 간병 내역, 신용카드 내역 등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실제로 별거중으로 살고 있었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계셨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향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혀진다면 허위사실이 되어 그동안 받았던 전체 금액이 환수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이혼을 하면 유족연금 어떻게 될까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했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사실혼 포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서류로 증명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혼한 부부의 사실혼을 서류로 증명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면 사실혼을 서류로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분들의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많은 경우 위장이혼이 많죠. 세금 같은 거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 판결로 가게 되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위장이혼으로 인한 세금 줄임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다 토해내지 않을까요? 자,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급될까요? 배우자의 경우를 보면 지급되지 않을 것 같지만 25세 미만 자녀는 신분상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생계 유지와 무관하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 유지를 필수로 유지해야 합니다. 같이 살고 있다면 지급되겠죠. 따로 살 경우는 어떨까요? 돌아가신 자녀에 의해 생계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꼭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이 증명되어야 배우자도 없고 25세 자녀도 없는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에 부모에게라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중단, 정지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법 제75조 2번을 보면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외로운 노후에 재혼도 못하게 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배우자가 평생 불입한 국민연금으로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잘 살아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배우자의 새로운 애인이 함께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생각하면 해도 안 되겠죠? 유족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 절대 재혼하면 안 됩니다. 연기, 중지 아니고
소멸됩니다. 소멸이 무슨 뜻이냐면 재혼했다가 그분하고 잘 안 맞아서 이혼 다시 했어요. 그래도 옛날 유족연금 다시는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유족연금 하나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연금제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모든 정보 국민연금 톡톡에서 얻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